안녕하세요. CD맨입니다. LG G6가 있는데요. 이거를 좀 살펴볼 텐데, 이 색상은 아이스 플래티넘입니다. 근데 좀 어두운 장소에서 보면 좀 약간 은색 느낌도 나고요. 약간 검은색 느낌도 난다. 좀 빛이 많이 부족하면. 그리고 빛을 많이 받으면 좀 많이 파란 빛도 나고요. 약간 에메랄드 빛처럼 이렇게 빛도 납니다. 약간 좀 오묘하게 여러 가지 색상이 나는 게 이 플래티넘 특성의 특징이고요. 뭐 약간 은색처럼도 보이고요. 좀 밝은 데서 보면은 네, 그 약간 위에 보면은 바로 커버가 아니라 약간 위에 뭐가 덮인 듯한 느낌 살짝 듭니다. 이렇게 약간 뭔가 투명한 걸로 덮여 있는 느낌? 약간 그런 느낌 들고 G6도 예전에 G5처럼 그리고 뭐 V20처럼 카메라는 두 개 들어갑니다. 근데 좀 다른 거는 이제 카메라가 이제 도출이 안 돼 있습니다. 도출이 안 돼 있고 두 개 들어있고 그리고 화질도 조금 더 이전보단 좋아졌고요. 실제로 밖에 나가서 제가 촬영을 많이 해봤는데 V20하고 비교했을 때도 와이드 화각에서 사진이 조금 더 잘 나오더라고요. 후면 부분에 지문 인식하는 부분과 홈 버튼 부분이 있고요. 이 버튼 이용해서도 여러 가지 가능하고 측면 부분에 이제 볼륨 조정 버튼이 있습니다. 측면 부분은 이제 금속으로 돼 있고 네, 앞뒤면 재질도 뒷면 재질도 바꿨는데 그 전에 V20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 약간 재질 이런 쪽으로 가다가 이제는 이제 그 좀 다른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그 하이파이 32비트 덱이 들어간 모델 같은 경우에 무선 충전이 안 되고 우리나라 모델 같은 경우에 이제 무선 충전이 안 됩니다. 이게 이런 재질까지 바꿨는데 무선 충전이 안 되는 건 너무 좀 많이 아쉽고요. 개인적으로는 무선 충전을 한번 써본 사람은 계속 쓰게 되죠. 편리하기 때문에 제 경우에도 그런데 그 전에 쓰던 S6하고 비교해봐도 이건 무선 충전도 잘 되고 뭐 세븐 같은 경우에는 방수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좀 아쉽긴 합니다. 근데 이 측면 부분이 약간 좀 어떤 폰하고 많이 닮아서 여기 보면 얘하고 좀 많이 닮았습니다. 네, 보면은 약간 뒤에 무늬가 각이 좀 다른 것만 빼고는 옆면을 보면 좀 많이 닮았고요. 윗부분을 봐도 좀 그렇습니다. 위에 줄 있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예, 좀 많이 닮긴 닮았고 그리고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는 이렇게 시간 나타난 부분 이렇게 약간 흐미하게 나타납니다. 너무 밝지 않게 적당히 계속 켜지도록 돼 있고 이 화면 비율이 좀 바뀌었는데 그래서 좀 화면이 좀 커졌습니다. 이게 보면은 뭐하고 비교해보면 되냐면은 일단 두 개를 좀 화면 켜보겠습니다. 켜고 이쪽도 켜고요. 보면은 뭔가 띄어놔야 알 것 같은데 네 띄어놨을 때 이거 밝기가 너무 밝네요. 좀 낮추고 보면 화면 크기를 보면은 제가 이 길이를 맞추겠습니다. 대략 그러면 길이가 이거와 비슷하죠. 지금 보면 근데 사이즈는 G6가 분명히 작은데 V20하고 사이즈를 위아래 길이를 봤을 때 비슷합니다. 그쵸? 비슷합니다. 오히려 윗부분에 있는 그 세컨드 스크린에 조금 다가가는 약간 그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화면도 어떻게 보면은 이 작은 화면 네, 이것과 비교해보면 또 차이가 나긴 나는데 네, 비교해봤을 때 이 길이를 맞춰보면은 만약 홈 버튼 없다고 치고 이렇게 내려보겠습니다. 그래도 화면 위아래 좀 길죠. 예, 두 개 스마트폰이 뭐 길이가 좀 다르긴 하지만은 비슷하다고 쳤을 때 화면이 위아래가 좀 깁니다. 근데 이게 위아래 긴 거를 처음 봤을 때 이거 폰을 처음에 딱 꺼내 봤을 때 좀 길구나 라는 느낌 들긴 들었는데 이걸 언제 좀 더 크게 느끼냐면은 옆으로 이렇게 들었을 때 이렇게 들었을 때는 화면이 이게 잡는 부분을 이렇게 그냥 잡듯이 잡으면은 화면이 가립니다.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넓은 느낌 분명히 들고요. 아까 금속 커버 얘기했는데 이 측면 부분이 금속돼 있어서 이 예전에 갤럭시 S6 쓸 때도 좀 마찬가지긴 했지만은 계속 이 상태로 아무것도 안 입힌 상태로 계속 쓰다 보면은 측면 부분이 좀 많이 따뜻해집니다. 많이 뜨겁고 이 부분 좀 뜨끈뜨끈해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써보니까 측면 부분이 좀 많이 뜨거워집니다. 근데 이거를 단점으로 얘기가 좀 그런 게 어차피 커버 씌워서 사용하는 게 보통일 테고요. 커버 씌워서 사용하면은 사실 뒤쪽에 있는 무늬도 사실 필요가 없어지는데 측면 부분에 발을 나는 부분 때문에 오히려 이득도 있습니다.
어떤 이득이 있었냐면은 제가 이렇게 밝기를 최대로 해놓고 제가 계속 사용을 했었는데요. 근데 최대 사용하고 계속 이것저것 하다 보면 제가 일부 테스트한다고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그런 어느 순간 이렇게 밝기가 천천히 이렇게 줄어들어 있습니다. 왜냐면 내부 발열 올라가니까 발열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밝기를 줄이는 건데요. 근데 그게 없더라고요. 밝기가 안 줄어들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일단은 열은 돼봐야 더 정확할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밝기가 줄어들거나 그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좀 괜찮은 것 같네요. 그리고 첫째 또 따져보면 아랫부분에 이제 USB-C 단자가 이거는 당연하지만 요즘 나온 스마트폰들은 다 타입C로 계속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타입C가 적용되어 있고 아래쪽에 스피커 부분이 있고요. 방수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실수로 물에 빠뜨리더라도 방수 기능 이용할 수 있고요. 전면에 있는 카메라도 좀 넓은 화각의 카메라가 사용돼서 좀 좁게 찍거나 아니면 좀 넓게 사람들 많이 나오게 찍거나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메라에서 좀 많이 바뀐 부분이 있는데 카메라 좀 살펴보면 카메라의 인터페이스는 그전과 뭐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좀 바뀐 것부터 좀 보죠. 일반에 들어가 보면 네, 전문가가 있는데 전문가가 그전에 있었죠. 전문가도 있었는데 좀 바뀐 것도 보겠습니다. 영상 전문가로 좀 들어가 보면 여기서 좀 다른 분도 질문 주셨던 분도 있는데 네, 여기 보면은 FHD에 해당도에 60프레임 이렇게 돼 있는데 설정에 들어가 보죠. 설정 들어가 보면 동상 크기를 뭐 16:9나 아니면 21:9 네, 시네마 비율로 바꾸거나 아니면 18:9 비율로 이 화면 비율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16:9로 찍어야 사실은 다른 뭐 TV에서 본다거나 그럴 때 좀 더 편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비율을 바꿔서 이 스마트폰에 좀 최적화시켜서 볼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FHD에 16:9로 바꿔놓으면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FPS라고 프레임이 있는데 네, 1초에 60장씩 찍는다는 건데 지금 여기서 설정 안 나오네요.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 HD에 그러니까 FHD는 안 되고요. HD에 16:9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찌 되냐면은 120프레임까지 촬영이 됩니다. 네, 120프레임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연결이 돼 있어서 여기서 설정 바꿔놓으면 다른 부분에서 설정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다시 일반으로 한번 가보죠. 다시 설정 가보겠습니다. 네, 보면은 어차피 변경은 가능하네. 근데 여기 프레임 부분이 제한되는 부분이 생기는데 예를 들면 일단 전문가 모드에서 그 120프레임을 찍었을 때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찍어보면 제가 이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정지를 해보죠. 그 다음에 재생 한번 해보면 그러면 제가 분명히 이 정도 속도로 움직였는데 좀 더 천천히 움직이죠. 왜냐면은 2배로 더 촬영 정보를 많이 넣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실제 재생할 때는 같은 속도로 재생하니까 오히려 천천히 슬로우 모션처럼 재생되는 겁니다. 대신 한 영상에 더 많은 정보가 있겠죠. 물론 이걸 찍으려면 좀 더 밝은 장소에서 찍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근데 이거를 할 때 재생할 때 속도 조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빠르게 느리게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절할 수 있는데 근데 이걸 편집에 녹여서 어느 순간 빨라졌다 어느 순간 느려졌다 그런 식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느리게만 할 수가 있습니다. 느리게 또는 빠르게. 이거 좀 아쉽긴 하네요. 이걸 좀 개조하면 다른 스마트폰에 좀 더 좋은 기능이 들어간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녹여넣지 못한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예. 일단 그리고 카메라 다시 가서 네. 그리고 이것도 넓은 화각으로 찍을 수 있고요. 넓은 화각이 이렇게 넓어집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이 정도 가까이 되는데 누르면 넓게 찍을 수 있죠. 그리고 일반은 잠깐 들어가서 설정을 잠깐 보겠습니다. 설정. 이 사진 크기도 보면은 뭐 4:3 비율, 뭐 16:9, 18:9, 1:1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근데 실제 사용할 때는 18:9 이 화면에 꽉 차서 사용하는 게 제일 좋긴 합니다. 그래야 사진 볼 때 좀 더 넓고 시원하게 보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걸 좀 올려서 더 높은 걸 찍는다 해도
어떻게 보면 그 높게 찍은 거에서 사진 일부분이 잘린 부분을 이용해서 여기 들어간 거기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이 화소 선택한다고 해서 화질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예, 오히려 그 일정 부분이 잘리는 거죠. 그래서 실제 사용할 때 일부러 원본으로 좀 넓게 찍고 싶다면 모르겠지만은 그게 아니면 18대 9로 찍어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이게 뭔가 메뉴 설정했을 때 다른 부분 이렇게 눌렀을 때 그냥 이게 닫혀버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고 여기 다시 눌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색이 딱 들어오죠. 모드도 들어가 보면 모드가 나오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좀 편합니다. 예를 들면 사진 한 장을 찍겠습니다. 한 장을 착 찍고요. 그럼 방금 사진 찍어졌죠. 이걸 길게 누르면 방금 찍은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보고 만약 이걸 페이스북으로 바로 보내고 싶다 그럼 옆에 있는 페이스북 마크로 간 다음에 이걸 놓습니다. 그러면은 페이스북으로 바로 전환이 돼서 이게 첨부가 되고 제가 글만 쓰고 바로 보내면 됩니다.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좀 쉽게 GIF 파일도 만들 수 있는데 연속 촬영을 해보면 100장까지 연속으로 촬영이 되고요. 근데 소리는 다다다닥 나는데 숫자는 어떨 때는 좀 버벅이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하고 소리가 찰칵찰칵 났을 때 실제 찍어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찍어 난 다음에 옆에 GIF 버튼이 생기는데 GIF 버튼 누르면은 이 100장의 사진, 이게 최대 100장까지 찍은 이 사진을 연속으로 계속 움직이는 GIF 파일로 만들어 줍니다. 이런 기능이 있고요. 필터는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필터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괜찮은 기능이 스퀘어라고 있는데 스퀘어에서도 보면 모드에 들어가 보면 스냅샷, 그리드샷, 뭐 매치샷, 가이드샷이 있는데 좀 빨리 보죠. 스냅샷은 찍은 이미지를 바로 옆에서 보는 겁니다. 나오죠? 또 여기서 한번 찍으면 또 여기 나오고 이거 보는 거고요. 모드에서 다시 이제 그리드샷은 찍을 때마다 이제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른 포즈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둘, 셋, 네 이렇게 하면 이렇게 4장 들어가서 이게 저장시키는 거고요. 또 보면은 매치샷은 제가 만약에 하나 이걸 돌려서 뭐 제가 정면 나온 사진 한 장 찍고요. 그것과 좀 연관되는 사진 한 장 뭐 이렇게 찍습니다. 그래서 이 2장 있는다는 거죠. 네, 이런 형태로 쓸 때 쓰는 거고요. 또 모드에 들어가 보면 가이드샷이 있는데 이거는 사진 찍는 거 알려준다는 겁니다. 찍을 때 이런 포즈로 찍어라. 이런 식으로 들고 가서. 네, 많이 쓸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투명도 조절해서 이제 좀 이런 식으로 찍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쓸 수 있는 거고요. 다시 일반 넘어가서 설정해 보니까 보면 서명이 있더라고요. 서명을 추가할 수 있는데 만약에 서명을 추가해서 또 항상 이상한 건 아니고 만약 예를 들면 어디 제주도 여행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찍은 사진은 다 옆에 뭐 누구와 제주도에 와서 뭐 그런 식으로 글을 남기고 싶다면 이걸 추가해 두면 다 사진 찍을 때마다 이게 로고가 들어갑니다. 네, 아래에 서명이 들어가게 되고요. 좀 모드 중에 좀 괜찮았던 게 어떤 게 있었냐면은 파노라마는 이미 다 알죠. 넓게 찍은 네, 그런 이미지인데 360 파노라마가 있습니다. 360 파노라 선택하면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돌릴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위아래 돌릴 수도 있고 찍을 수 있는데 이게 와이드 카메라가 있죠. 와이드가 있는데 그러니까 넓게 찍어지니까 그걸 이용해서 VR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네, 제가 실제 찍은 이미지를 좀 보면 제가 찍은 이미지를 구글 포토로 업로드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제가 VR 장비로 찍은 건 아니지만은 이런 식으로 VR 네 이렇게 돌려서 볼 수 있는 VR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네 물론 더 위나 더 아래쪽을 보면은 약간 좀 카메라 영역에서 찍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검게 나타나긴 하는데요. 이렇게 좀 뿌옇게 나타나긴 하는데 네 이 정면 윗부분은 근데 이렇게 돌려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쭉 이렇게 이걸 VR 카메라로 찍은 게 아니라 G6로 이용해서 찍은 거죠. 그 외에 뭐 음식이나 팝아웃, 네, 스냅, 뭐 슬로우 모션 이런 게 있는데 슬로우 모션도 아까 좀 느리게 찍어지는 그거 연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나머지는 다 한번 써보셨거나 이전에 있던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좀 달라진 거는 360 파노라마 한번 써볼만 하고요. 이거 써보니까 VR 카메라 뭐 별도 따로 있지 않더라도 이것만 이용해서 이렇게 쭉 찍으면은 VR 이미지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찍을 때 이걸 들고 한
한 번 이렇게 삥 돌아서 움직여야겠죠. 예, 그런 번거로움이 있긴 한데, 예, VR 실제 카메라 앞뒤로 있는 거는 한 번만 사진 탁 찍어도 바로 그 이미지가 만들어지고요. 이건 돌아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이걸로도 실제 VR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모드 들어보면, 네, 이것도 이제 그 사진에서도 뭐 여러 가지 설정들이 가능하고요. 네, 여기서도 보면 뭐 RAW로도 저장시킬 수 있고, 네, 트래킹 포커스도 가능하고요. 타이머도 뭐 설정 가능하고, 네, 화이트 밸런스 조절한다거나 포커스, 네, 노출이나 ISO, 셔터 스피드 아니면 자동 한다던가 뭐 이런 게 다 가능합니다. 전문가 모드에서 영상 모드에서는 뭐 하이파이 모드를 뭐 켠다고는 할 수 있고, 지금 120프레임은 설정되어 있어서 지금 안 된다고 뜨죠. 그러면 제가 이걸 변경해 줘야 됩니다. 네, 시네마를 선택한다고는 하고 60프레임 선택하고, 이게 여기 누르면 나가버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네요. 보면은 하이파이 선택해서 좀 더 고음질로 녹음을 하면서 동영상 촬영한다거나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자체 성능도 좀 많이 좋아졌는데요. 언제 좋아졌는지 느낀다면은 좀 밝은 야외에 나가서 찍어보면 사실 크게 바뀐 거는 잘 못 느끼겠고요. 뭐 약간 좀 선명해진 느낌이 있긴 있지만은 잘 못 느끼겠고, 대신에 좀 너무 밝은 부분이 생긴다거나 하이라이트 또는 너무 어두운 부분이 생긴다거나 했을 때 좀 차이가 생기는데, 좀 실제 비교해보면 두 개 밝기를 비슷하게 놓은 상태로 앞에 보면 모니터에 로고가 있는데요. 지금 V20 같은 경우는 좀 잘 안 보입니다. 지금 이게 좀 어둡게 나와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전 안 나오죠. 제가 밝기를 좀 더 높여보겠습니다. 여기서 또 얘기 나올지 모르니까 제가 좀 더 밝게 한번 해보죠. 카메라에서 실제로 보면은 걔도 로고가 안 보이죠. 화면 더 밝게 했는데도 로고가 안 보입니다. 근데 이쪽은 G6 같은 경우는 지금 모니터 가운데 있는 로고가 보이죠. 빨간색으로 해서. 네, 그래서 그 어두운 부분의 안부 표현력, 그런 부분이 G6가 V20하고 비교해보니까 좀 더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피치 좀 더 잘 받고 잘 표현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진만 따로 비교한 거는 따로 올리긴 할 테지만, 밖에 나가서 이제 V20하고 비교하면서 찍어본 느낌으로는 사진 찍을 때 약간 딜레이는 있습니다. 아주 빨리 찍어지고 아주 빨리 저장되고 그런 느낌은 좀 더 적었는데, 대신에 찍은 이미지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 좀 만약 여기 장면 찍고 있는데 중간에 빛이 들어와서 이쪽 부분에 너무 빛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런 부분에 표현할 때 G6가 좀 더 잘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V20 같은 부분에는 그런 부분에 이제 그 와이드 화각으로 찍으면 색이 많이 날아가는데, G6는 생각보다 잘 잡았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카메라가 좀 개선이 된 것 같네요. 인터넷 웹서핑 반응 속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밝게 줄이고, 지금 모바일 페이지에서는 뭐 그렇게 많이 느리진 않을 텐데, 지금 SK텔레콤 사용하고 있고, 지금 데이터를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와이파이가 아니고요. 이 상태로 뭔가 뭐 들어가서, 네, 속도를 보겠습니다. 잘 빨리 넘어가고요. 네. 사용할 때 이제 실제 웹서핑 할 때도 이렇게 많이 써봤었는데, 아무래도 뭐 사실 그렇게 많이 뭔가 설치되어 있고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느린 느낌이 좀 적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좀 느껴지는 거는 이렇게 좀 계속 사용했을 때 이 측면 부분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열, 네, 열은 조금 느껴집니다. 네. 네이버도 들어보고, 아직 캠코더를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네, 이렇게 해서 뭐 네, 빨리빨리 잘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아래쪽 부분에 이 부분이 안 보이고 더 넓게 하면 좀 더 넓게 보일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은 설정이 있는지는 아주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다른 앱 같은 거 실행시킬 때 잘림 현상이 생길지 모르니까 설정하는 부분이 뜨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연관된 그 설정이 가능한 앱에 대해서만 설정이 떴었고, 이거는 뭐 위아래 화면이 좀 긴데 사실은 그 윗부분이랑 아랫부분이 좀 너무 많이 잡아먹고 있죠.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 스마트폰하고 넓이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나게 돼버렸는데, 네.
차이가 안 나게 돼버렸는데, 그쵸? 그래서 그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반응 속도나 뭐, 그 넘겼을 때 그 속도감, 네, 그런 부분은 그게, 네, 괜찮습니다. 잘 따라오고요. 그리고 이게 SKT 폰이니까 SKT 관련된 앱도 좀 실행시켜 볼까요? 네. 여러 가지 앱이 있을 텐데, 여기 보면은, 네, 클라우드벨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예전에 쓰던 앱이 이제 이름 바뀌면서 이걸로 바뀐 건데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로 옮겨서 사용하고 싶은 분들, 그러니까 사진이나 뭐 그런 거 백업할 때, 그럴 때 쓸 수 있는 그런 앱입니다. 이걸 이용하면은 PC에 있는 그 데이터를 클라우드벨에 옮겨 놓으면은 바로 여기서 사용도 가능합니다. 클라우드 옮겨 놓으면 바로 여기서도 클라우드 접속하면 바로 되기 때문에.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 하면은 많이 좀 느리다는 느낌은 많이 받죠. 아무래도 인터넷 서비스 이용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클라우드 서비스는 그래도 외국에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보다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놀랐던 거가 간단히 그냥 그 영상 하나 보려고 PC에서 이제 그 프로그램 이용해서 파일 하나 올려놨었는데 바로 여기서 제가 이걸 바로 올려놓기만 하고 바로 화장실 가서 앉았는데 바로 여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의 그냥 올리자마자 거의 같은 속도로 올라온다는 거. 네,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보면은 네, 신버전 OS가 설치되어 있어서 이 버튼 두 번 누르면 그 이전 창이 바로바로 뜹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전 창이 바로바로 뜨고요. 네, 제가 아까 티맵을 진행시켰었는데 티맵도 한번 보죠. 이것도 선택하면은 네, 시작. 이게 그 GPS가 그 다른 폰 같은 경우는 잘 안 잡혔는데 이건 지금 실내인데도 생각보다 잘 잡더라고요. 바로 탁 잡혀서 딱 위치까지 바로 딱딱 뜨네요. 다른 폰은 지금 GPS가 좀 잘 안 잡혀서 그랬었는데 이건 생각보다 좀 잘 잡힙니다. GPS가. 물론 그 와이파이가 아니라 지금 LTE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생각보다 좀 빨리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뭐 여러 가지 앱들도 있는데 뭐 그 처음에 스마트폰 구매하면은 이제 기프트팩이라고 이런 거 이용하면 이제 선물도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이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인터넷 속도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데이터 속도. 데이터 속도는 근데 여기서 측정하면은 조금 실내라서 조금 느리게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속도도 한번 보죠. 실내. 근데 아무래도 그 좀 지하철이나 아니면 좀 사람들 몰릴 만한 장소에 가면 오히려 속도 좀 잘 나오고 실내에서 오히려 쓰면은 와이파이만큼 속도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조금 나오네요. 68. 네, 실내인 거 감안해보면 생각보다 잘 나오는 겁니다. 다른 폰은 이제 GPS도 잘 안 잡히더라고요. 실내에서 잡으려고 하니까 막상. 네, 이 정도 속도 나옵니다. 업로드는 아까 했던 것보다 좀 적게 나오네요. 아까는 했을 때 한 40 정도 나왔었는데, 이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또 대부분 다 설명을 드리긴 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카메라 설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봐도. 나머지 기능은 다 사실 조금 소소한 기능들인 거고요. 네, 소소한 기능들이고 하이파이 덱이나 뭐 그런 부분도 사실 이전에 다 있었고 많이 강조했었던 부분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이거 보시는 분은 이제 그 전에 제가 영상 올리긴 올렸었지만은 그 플래티넘 색상도 좀 많이 궁금해 하셨을 텐데 그것도 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 제가 블랙도 가지고 있는데 블랙도 나중에 색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네, 일단 그 나중에 카메라 기능에 대해서 좀 비교하는 부분들 좀 따로 좀 더 올려볼 거고요.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시면은 제가 좀 그런 부분 참고해서 다음 영상 만들 때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천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